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여러분, 뇌질환 너무 걱정되시죠? 뇌경색과 뇌출혈. 어떻게 예방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운동하고 잘 먹고 살 빼고 담배 끊으라는 답을 떠올리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꼽으라면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을 지키는 진짜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예방이라고 하면 뇌경색과 뇌출혈은 합쳐서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중. 그래서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걷기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식단 관리를 지중해식으로 해라. 체중 관리 중요하다. 그리고 금연해라. 금주해라. 금주는 뭐 차이가 있지만요.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건강에 다 좋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뇌혈관 사고, 중풍을 막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예방은 혈관을 직접 망가뜨리는 원인을 잡고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막연히 건강하게 살자, 건강을 지켜라, 너 건강 해치지 마, 너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이렇게 우리가 덕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덕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엇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는 그걸 여러분들이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통풍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1순위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고지혈증 또는 고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병원 가면 자꾸 의사들이 고지질혈증 약을 주려고 하죠. 아, 피에 기름이 있어요. 이거 약 드셔야 돼요. 하고 고지혈증 약을 자꾸 여러분께 처방을 해드리려고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통풍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통풍. 통풍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마찬가지로 통풍 그 자체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높은 혈압, 즉 고혈압은요. 혈관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약하게 만들고 두꺼워지게 만들고 동맥경화가 오게 만들고 그리고 혈관에 자꾸 상처를 줘서 그러다가 혈관이 약해지면 결국 뻥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됩니다. 물론 당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뇨도 똑같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또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고혈압은 뇌출혈, 당뇨는 뇌경색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도 뇌경색과 뇌출혈, 즉 막히게도 잘하고 터지게도 잘하고요. 당뇨도 막히게도 잘하고 터지게도 잘합니다. 고지질혈증도 마찬가지예요. 막히게도 잘하고 터지게도 잘합니다. 그리고 통풍도 마찬가지예요. 통풍도. 높은 혈당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은 그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경색이 되고 뇌경색이 되다가 또 뇌출혈로 또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통풍의 원인이 요산이 높은 거잖아요. 혈중에. 그 요산은 혈관 건강과 관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통풍 이것은 네 가지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병도 없다고 하면 그냥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나 관찰만 하면 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통풍이 있다고 하면 이 약들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약들을 잘 드시면서 수치를 정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막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이나 식단보다 이 관리가 먼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통풍. 통풍은 왜 자꾸 얘기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단순히 아프게 하는 병이 아니라 이것은 수면과 관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통풍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시면 동맥경화가 오고 혈관이 망가져서 빨리 돌아가세요. 통풍 굉장히 중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과 겨룰 정도로 이게 심합니다. 그 합병증이. 문제는 병원을 가시면 좋은데요. 병원을 안 가시면 이 병들의 문제가 거의 증상이 다 없다는 거예요. 통풍은 아프긴 아프죠, 그죠? 통풍은 아픈 증상은 있지만 직접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죠. 혈압이 높아도 별로 증상 없어요. 여러분들 뒷목이 뻐근하고 아픈 거, 이거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고혈압이 웬만큼 와서는 이런 증상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예를 들어서 150, 160, 170, 그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와도 아무 증상도 없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수축기 혈압이 20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고혈압 증세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 증상도 없어도 거의 200 언저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뒷골이 땡긴 거는요 고혈압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일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은 거예요. 혈당이 높은 것도 웬만큼 높아서는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온 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고 당뇨가 와서 손발이 굉장히 시리고 뭔가 몸이 이상하고 피곤하고 살도 이상하게 찌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당뇨는 계속 진행이 많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이 지질이야말로 정말 아무 증상이 없죠. 그래서 피검사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도 발이나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약을 미루고 약도 드시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그 약도 끊고 그리고 약이 또 해롭다는 말을 하시는 그런 근거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뭐 사람은 자연이지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약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료를 안 받는 그 순간, 약을 끊은 그 순간, 혈압이 높거나, 당이 높거나, 요산이 높거나, 지질 수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조용히 혈관을 계속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병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혈관이 망가지는데, 보통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더 빨리 혈관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이 거의 뭐 정상으로 와서 난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약이 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으면 다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통풍을 치료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 요산 낮추는 약을 드셔가지고 요산 수치가 정상이 되거나 좀 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 이거 너무 낮아서 이 의사가 이거 못 믿겠어. 내가 요산 수치가 뭐 2나 3인데 아니 왜 약을 계속 줘? 이 사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낮으니까 뭔가 몸의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는 요산이 많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정상 수치가 3이나 4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내가 2인데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약을 계속 준다? 나 이거 끊어보고 요산 수치를 계속 보면서 한번 봐야지 하고선 약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산이라도 저는 요산은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산은 이 높낮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산이라도 계속 피를 뽑아서 봤으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 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오신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84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을 3년 전에 임의로 끊고 약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일 전에 오셨는데 급성 뇌경색으로 오셨어요. 증상은 오른쪽 마비가 있고 연하곤란, 침 삼키는 게 좀 힘들어서 오셨는데 다행히 침을 어느 정도는 삼킬 수가 있고 밥을 먹을 때 사례가 들리지는 않는 정도라서 지금 입원하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약만 잘 드셨으면 아마 뇌경색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온 위치도 너무 안 좋아서 아마 조금만 더 왔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 약 드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현상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이거는 직접적인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증상, 어지럽거나 가슴 답답하거나 의식을 잃거나 마비가 있거나 그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이 네 가지 병일 경우 보통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체질이 전혀 안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질이 변함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약을 끊고 보는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 관리 다음으로 좀 그래도 유용한 방법은요. 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는 겁니다. 특히 40대가 넘은 분들은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었거나 나는 생활이 담배도 너무 많이 피고 예전에 뭐 관리 전혀 안 하고 살아서 걱정된다고 하면 뇌 MRI와 MRI로 찍는 것 중에 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같이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음파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음파는 입체적인 구조를 좀 볼 수가 없어서 MRI와 MRA 검사를 동시에 해보는 게 좋고요. 특히 6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검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꼭 MRI와 MRA를 해보시고 종합 검진을 할 때 MRI, MRA 보는 그 패키지가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 되셨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다른 옵션보다 만약에 추가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뇌 MRI, MRA 검사를 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좁아진 곳은 없는지 약한 부분, 즉 좀 뭐랄까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꽈리처럼 부푼 혈관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위험한 곳을 미리 발견하면 그에 맞춰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리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하면 거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축하해 줄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터졌으면은 거의 절반이 사망하기 때문에 뇌동맥류는 발견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종종 발견이 돼요, 뇌동맥류는.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중에 다른 데가 아파서 오셔가지고 나 뇌동맥류 발견해줘서 그때 시술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로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꼭 찍어보는 것이 좋고 60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씩 찍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식단 관리, 체중 관리, 금연, 금주 다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뇌경색과 뇌출혈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운동이나 식단보다 앞서서 말한 네 가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이거를 미리 발견하고 약 먹으면서 수치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미리 검진을 위해서 MRI, MRA로 뇌와 혈관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혈압 좀 있다고 했는데 약 먹었는지 혈당 높다고 했는데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하고 당뇨약을 다음에 오면 먹자고 했는데 그 뒤로 병원을 딱 끊고 다른 병원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운동으로 혈당을 잡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또 당뇨에 관해서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즉 고지혈증이 있는데 내가 식단으로 조절해 볼 거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함정은요. 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을 때 식습관으로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있지만 식습관으로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약이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전문약을 꼭 드시고 만약에 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간당간당하거나 약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건강 보조식품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말리진 않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중에 좀 유명한 것들은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고 효과가 많지 않더라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검증된 그런 제품을 드신다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효과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매일 그 약으로 드시는 분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고 아무 관리도 안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죠. 건강보조식품을 약처럼 꼭꼭 챙겨 드시는데 다른 건강관리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나 식단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병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절대로 임의를 끊지 말고 정말 이렇게 줄이고 싶거나 한번 끊어보고 싶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으면 좋겠어요. 40대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MRA로 뇌혈관을 검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조건 운동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관심을 쏟고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4대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또 반복하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꼭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